그녀는 70년 동안 남편을 기다렸지만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자 그녀의 가슴은 흔들렸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도시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하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여 이런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도록 하세요. 1944년 봄, 인천의 공기는 개화한 산딸나무 향을 실어 나르고 근처 투스키기 비행장에서 멀리서 들리는 엔진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남성들에게 입대하라고 독려하는 포스터가 모든 상점 창문을 뒤덮었고 라디오에서는 전선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전쟁은 모든 가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오늘 밤 장교 클럽의 벽 안에서는 세상이 멈춘 듯했습니다. 재즈 밴드가 활기찬 곡을 연주했고 커플들은 매달린 불빛의 부드러운 빛 아래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은 여성들은 전장에서 돌아오라고 부르기 전에 덧없는 기쁨의 순간을 찾는 군인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날씬한 몸매를 꼭 감싸는 단순한 파스텔 드레스를 입은 나영 윌리엄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댄스 플로어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검은 컬은 깔끔하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따뜻함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 올 계획이 없었다. 한 친구가 음악을 즐기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집했다. 나영은 동의했지만 이 남자들 중 많은 이들이 곧 사라질 것이고 어떤 이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음악에는 마법 같은 무언가가 있었고 공기 중에 떠도는 희망과 하룻밤 동안은 모든 것이 단순할 수 있다는 덧없는 약속이 있었다. 밴드가 느린 곡을 연주하자 나영은 그녀 옆에 존재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돌아서서 키가 크고 흠잡을 데 없는 복장을 한 장교의 시선을 마주쳤다. 그의 제복은 깔끔했고 가슴에 있는 은빛 날개가 부드러운 빛에 반짝였다. 그는 조종석과 지휘에 익숙한 남자의 자세를 취했지만 그의 눈은 그를 돋보이게 하는 부드러움을 지니고 있었다. 춤출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풍부했으며 조용한 자신감을 담고 있었다. 나영의 가슴이 예상치 못하게 설레었다. 그녀는 그의 이름표인 성진을 잠깐 흘낏 보았고 그의 살갗이 풍부하고 깊어 자신의 창백한 톤과 대조되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방 안의 시선과 그들이 사는 세상의 무언의 경계를 알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꾸준하고 따뜻하며 기다리는 그녀의 결정을 쉽게 만들었다. 그럴게요. 그녀가 말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가 그녀를 바닥으로 인도하자 방이 희미해지는 듯했다. 그의 손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워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영은 마치 날아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완벽한 리듬으로 움직였고 그들의 침묵은 움직임의 언어와 미묘한 미소의 교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성진이에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고 그들이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 때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가까이 있었다. 나영이에요. 그녀가 대답했고 그녀의 입술은 그의 시선을 직접 마주치려고 감이 휘었다. 오늘 밤 여기 온 건 뭐야? 나영. 친구의 설득이에요. 그녀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의무지만 지금은 운명일지도 몰라. 그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심오했고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음악이 마지막 음표로 느려졌고 잠시 동안 세상은 두 사람만의 것이 되었다. 저녁은 편안하게 펼쳐졌다. 그들은 조용한 구석을 찾았다. 군중의 소음이 부드러워졌고 그들의 대화와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세상에 속한 것처럼 느껴지는 가끔씩 터지는 웃음소리만 남았다. 성진은 자신의 삶에 대해 말했다.
교사와 설교자의 아들이었다. 그는 조국을 위해 싸웠을 뿐만 아니라 비행할 권리를 위해 싸웠다. 그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한 투스키기 공군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유럽 상공의 폭격기를 보호하고 생명을 구한 자신의 기술을 알고 자랑스럽게 날았다. 나영은 그의 용기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사로잡혀 경청했다. 그가 자신의 비행대, 봉사에 대한 믿음, 하늘에 대한 사랑에 대해 말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다. 저는 가르칩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엿보였다. 역사지만 요즘은 가르치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성진이 미소 지었다. 역사는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관계는 갑작스럽지만 심오했고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면서 나영은 다른 사람들의 속삭임과 비난하는 시선을 포착했다. 하지만 성진이 눈치채고 뒤로 물러나자 그녀는 그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다. 그러지 마.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눈은 감사함으로 부드러워졌고 그 순간 비난하는 시선보다 훨씬 더 견딜 수 있는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들의 구애는 짧았지만 충만했다. 그들은 그 뒤 며칠 동안 비행장에서 만났고 그곳에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전투기를 보여주었고 강가에서 그들은 전쟁 이후의 삶을 큰 소리로 꿈꿨다. 성진은 하늘이 준 자유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영은 그녀의 학생들, 그녀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성진은 자신의 명령이 불가피하게 다가왔다는 것을 느꼈다. 전쟁은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그는 곧 싸우러 불려갈 것이다. 그러나 생각은 그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보하지 못한 채 떠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꽃잎이 눈처럼 흘러가는 봄꽃 캐노피 아래에서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평소에는 매우 차분한 그의 목소리는 그녀만이 그에게서 끌어낼 수 있는 깊은 감정으로 떨렸다. 나영, 돌아올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 영원히 당신이 내 마음이라는 건 약속할 수 있어. 내 아내가 되어 줄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래, 성진아. 언제나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했고 목사 한 명만 증인으로 참석한 조용한 의식이었다. 그것은 어떤 무도장보다도 더 웅장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어떤 거리도 끊을 수 없는 절박한 맹세로 봉인되었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보낸 짧은 시간 동안 매일이 소중했고 함께 보낸 모든 일몰은 보물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피할 수 없는 그림자를 느꼈다. 전쟁에 휩싸인 세상은 그들에게 덧없는 봄 이상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상대로 임무에 대한 부름이 빠르게 도착했지만 잔혹함은 덜하지 않았다. 성진은 프랑스를 지나는 호위 임무를 위해 유럽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가 떠나기 전날 밤, 그들은 손가락을 꼬고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돌아올게 그는 그녀의 관자놀이에 대고 속삭였다. 기다리게 그녀가 대답하며 손바닥을 그의 가슴에 대었다. 필요한 만큼 다음 날 아침, 항구는 분주했다. 군인들이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려고 준비했다. 혼란 속에서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성진은 팔 아래에 모자를 껴안고 있었고 나영은 그가 준 날개 달린 펜던트의 사슬을 움켜쥐고 있었다. 탑승 안내가 울리자 그는 그녀를 팔로 끌어안고 마치 그녀의 손길에 대한 기억을 그의 영혼에 각인시키려는 듯 그녀를 꽉 움켜쥐었다. 사랑해. 나영, 그는 이별의 무게로 목소리가 굵어졌다. 그리고 나는 너, 성진. 항상 그는 뒤로 물러섰고 그의 눈은 그녀의 눈을 떠나지 않았다. 가판에서 갱플랭크를 올라가면서 그는 그녀를 다시 발견하고 손을 들었다. 그녀도 그 몸짓을 따라했고 바다가 곧 그들 사이로 뻗어나갈지라도 그녀의 마음은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배의 경적이 울려 퍼졌고 마지막 한 번의 물결과 함께 그는 사라졌다. 배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자 나영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 주변의 세상은 흐릿했다. 그녀의 손은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고 그 금속은 그녀의 피부에서 따뜻했고 그녀의 마음에 새겨진 단 하나의 약속이었다. 그녀는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릴 것이다. 배는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선을 넘어 사라졌지만 나영은 부두에 오래도록 머물렀고 짠바람이 그녀의 드레스를 잡아당겼다. 그녀의 심장은 둔한 아픔으로 쿵쾅거렸다. 그녀 주변의 세상이 움직였다. 가족들이 울고 연인들이 서로에게 매달리고 군인들이 조용히 체념하며 서 있었다. 하지만 나영은 움직이지 않고 그녀의 손은 성진이 그녀에게 준 작은 은빛 날개 펜던트를 꽉 쥐었다. 그녀는 피부에서 따뜻함을 느꼈고 그의 손길에 덧없는 메아리였다.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편지는 그녀의 생명선이 되었고 봉투마다 그의 필체가 적혀 있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솟구쳤습니다. 그의 마른 먼 하늘과 임무 사이에 덧없는 평화의 순간을 그려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행대의 동지애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의무뿐만 아니라 편견과 죽음에 맞서 싸우는 공동의 싸움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영아, 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비행에서 너를 데리고 다닌다. 너는 내 날개 아래의 하늘이고 이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꿈꿔왔던 삶을 살게 될 거야. 지금은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항상 너를 위해 싸운다. 성진아, 그녀의 답장은 사랑, 희망, 그리고 집의 일상적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을의 황금빛과 강가에 있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잎사귀를 떨어뜨린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학생들, 그리고 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편지는 같은 말로 끝났다. 돌아와, 내 사랑.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게. 그런 다음 아무런 경고도 없이 편지가 멈췄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다. 우편함은 비어 있었고 침묵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그녀는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했다. 지연, 검열된 편지, 전쟁의 혼란.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는 일출마다 두려움이 그녀를 더욱 조여왔다. 어느 추운 12월 오후, 날카로운 두드림 소리가 그녀의 집의 침묵을 깨뜨렸다. 그녀는 그의 필체, 편지, 소식을 기대하며 문으로 달려가면서 맥박이 빨라졌다. 대신 깔끔한 제복을 입은 두 장교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무표정을 유지하도록 훈련된 그들의 얼굴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무게를 드러냈다. 나영, 한 사람이 침착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당신의 남편, 성진 대위가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의 비행기가 프랑스 상공에 추락했습니다. 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흐릿해졌다. 바닥이 그녀의 발 밑에서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장교들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 말들은 의미 없는 파편으로 부서졌다. 실종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라졌다. 그녀의 무릎은 휘청거릴 지경이었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그들의 훈련된 동정심, 도움의 제의를 느낄 수 있었지만 거의 들리지 않았다. 중요한 단어는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섰고 공허한 침묵 속에서 집은 한때 성진의 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꿈의 메아리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슬픔이 조수처럼 밀려오자 그것은 다른 무언가 강렬하고 굴하지 않는 무언가과 마주쳤다. 아니, 그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증거 없이는. 그는 실종된 것이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성진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밤 그들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마지막 편지를 가슴에 꼭 움켜쥐었다. 기다릴게요.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릴게요. 며칠이 몇 달이 되었다. 전쟁은 계속되었다. 전선에서 온 소식이 헤드라인과 라디오 방송에 실렸지만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에게 계속 나아가라고, 그가 떠났을 가능성을 받아들이라고 재촉했습니다. 몇 달 후, 군조차도 공식적인 통지를 보냈습니다.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나영은 추정이라는 단어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사랑에 부여하려는 최후를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운 반지와 그녀의 마음속 약속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승리가 선언되자 가족들은 기뻐했습니다. 군인들이 돌아왔고 삶은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영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에서 즐거운 재회를 지켜보았고 사라지지 않는 그리움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복귀 군인들의 명단을 검색하고 신문에 실린 사진을 스캔했고 심지어 제향군인 단체의 성진에 대한 언급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헌신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여성이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학생이었던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알고 자랐습니다. 이웃들은 그녀의 충성심에 대해 슬픔과 존경이 뒤섞인 감정으로 속삭였다. 하지만 계절이 지나면서 세상은 바뀌었고 나영도 마찬가지였다.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다. 한때 어두웠던 컬이 은빛 가닥으로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 불길은 수십 년이 지나 상실의 날카로운 아픔이 둔하고 끊임없는 아픔으로 바뀌었을 때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더 이상 우편함 옆에 서서 편지를 기다리지 않아도 그녀는 매일 밤 같은 방식으로 그의 사진 옆에서 가직 기다리고 있어 내 사랑기라고 속삭이며 하루를 마감했다. 세상은 계속 움직였지만 나영은 약속의 닻을 내렸다. 그녀는 그를 묻지 않았다. 어떻게 그녀의 가슴 속에 희망을 묻을 수 있을까? 그는 여전히 하늘에 있었고 여전히 지평선 바로 너머를 날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에 살지 않고 말하지 않은 것 속에서 살았다. 그가 돌아오는 순간까지, 아니면 하늘과 땅이 마침내 만나는 곳에서 그를 만날 때까지. 그리고 삶은 계속되었다.
길고 꾸준했고 거리와 시간이 깨뜨릴 수 없는 사랑의 조용한 동반자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성진과 나영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바다 건너 오래된 마을의 돌에 전쟁의 메아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땅에서 오랫동안 잊혀진 이름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지만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 집은 세월이 흐르면서 고요해졌습니다. 기억을 감싸고 가만히 붙잡아두는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레이스 커튼을 통해 햇살이 스며들어 나무 바닥에 부드러운 무늬가 드리워졌습니다. 벽난로 위의 난로대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이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밝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이 집에서 결코 늙지 않은 유일한 얼굴이었습니다. 2014년이었고 바깥 세상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차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휴대전화는 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간 전쟁은 오래전의 역사책과 다큐멘터리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에게 시간은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92살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1944년 바람이 휘몰아치는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성진의 얼굴을 본 고지였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한 리듬을 따랐다. 아침과 차, 현관으로 걸어가 세상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는 편지와 함께 보낸 시간. 그 소중한 편지들은 지금은 희미해지고 깨지기 쉬웠지만 여전히 세월을 거쳐 그의 목소리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그 편지들을 소리내어 읽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꾸준했고 마치 시간을 초월하여 그에게 대답하는 듯했다. 이웃들은 그녀를 기다리는 여인으로 알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헌신이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비극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조용한 경계의 위험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재혼을 거부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지켰다. 세상이 그의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지만 그녀는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의 초인종이 울린 것은 이런 조용한 아침 중 하나였다. 희귀한 소리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꾸준했고 문을 열자 친숙한 얼굴이 보였다. 안녕, 나영 이모,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마이키, 그녀가 대답했고 그녀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 찼다. 들어와, 그녀의 조카. 학연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키 큰 체구와 군인다운 태도는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다른 군인을 연상시켰다. 그녀가 여전히 그를 부르던 대로 하키연 또는 마이키는 40대 후반이었다. 은퇴한 공군 장교였고 지금은 군사기록 보관소를 전문으로 하는 역사가이다. 전쟁은 그들의 가문의 피 속에 흐르고 있었지만 진실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함께 앉았고 언제나 그렇듯이 대화는 성진에게로 돌아갔다. 새로운 디지털 기록 보관소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하키연이 말을 시작했다. 군에서 많은 오래된 기록을 기밀 해제하고 있어요. 당신이 아직도 그의 흔적을 쫓고 있기를 바랐어요. 나영이 부드럽게 말을 가로채며 그의 눈을 살폈다. 하키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믿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거든요, 나영. 이모. 나도 그럴 수 없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나이든 손가락이 그의 손을 감쌌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사와 70년의 조용한 아픔이 뒤섞인 굵은 목소리였다. 하견은 오후 내내 머물렀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문 앞에서 주저했다. 뭔가 있어.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프랑스 기록 보관소에서 작은 마을에 묻힌 신원불명의 미국 조종사에 대한 언급을 찾았어. 기록에는 특이한 것이 기록되어 있었고 자네의 표시가 있었어.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나영의 심장이 갑자기 고통스럽게 두근거렸다. 하지만 그 사람일 수도 있어. 그녀가 말을 마쳤다. 하견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기회가 된다면 알아낼게. 약속할게요. 전화는 3주 후에 왔다. 전화 속 하견의 목소리는 달랐고 발견의 긴장감이 팽팽했다. 나영 이모, 그는 말했다. 뭔가를 찾았어. 그녀는 무릎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고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말해. 노르망디에 샌마틴 린트라는 마을이 있는데 전쟁 중에요. 미군 전투기가 그들의 밭 근처에 추락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조종사를 명예롭게 묻었어요. 그는 다음 말을 숙고하듯 잠시 말을 멈췄다. 그들은 동체의 일부가 온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손으로 쓴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나영이를 위하여라고 쓰여 있었어요. 방이 기울어지는 듯했고 잠시 동안 그녀의 세상은 그 두 단어로 좁혀졌다. 나영이를 위하여. 그녀의 연약한 몸을 통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시간과 희망으로 갈라진 속삭임이었다. 하견이 지역 당국에 연락했어요. 하견이 부드럽지만 긴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그 광경을 확인했고 뭔가 더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기억해요. 나영이 숨을 멈췄다. 그들을 기억해요. 그들은 매년 그를 기렸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은 몰랐지만 그의 희생은 알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구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세월과 계시의 무게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영 이모, 하견의 목소리는 이제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고 당신도 저와 함께 가길 바랍니다. 그 생각은 그녀를 사로잡았고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기다렸고 그녀의 세상은 그녀의 집, 그녀의 기억, 그리고 그의 편지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깊고 무언가 멈출 수 없는 것이 그녀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주저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늙었어요. 마이키. 당신은 그의 아내예요. 하견이 부드럽게 말을 가로채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70년을 기다렸어요. 그가 거기에 있다면 그를 찾아야 할 사람은 당신이어야 해요. 나영의 손이 목에 걸린 사슬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얇아진 펜던트는 여전히 거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를 느꼈다. 기억이 아니라 존재감이었다. 그녀의 대답은 그녀를 평생 동안 이끌어 온 부드러운 힘으로 다가왔다. 그래요.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그에게 데려가 주세요. 프랑스로 가는 여정은 끝이 없고 덧없이 느껴졌다. 한때 너무나 고통스럽게 늘어졌던 시간이 이제는 앞으로 달려가 그녀를 평생 기다리던 답을 향해 데려갔다. 비행기 엔진이 웅웅거렸는데 한때는 슬픔만 가져다 주었지만 지금은 약속처럼 느껴졌다. 차는 프랑스 시골을 조용히 달리며 들판을 지나갔다. 밭은 푸른 물결처럼 굴러갔다.
하견은 그녀 옆에 앉았고 그의 존재는 꾸준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나영의 눈은 지평선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찾고 있었지만 무엇을 위해 찾는지는 몰랐다. 아마도 그녀가 본 적이 없는 땅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엿보는 것일 수도 있었다. 차가 속도를 줄였을 때 그녀는 그것을 느꼈다. 공기의 변화, 그녀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 그들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마을에 들어갔다. 돌집, 꽃이 가득한 창틀, 그리고 삶의 부드러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좁은 거리. 아이들은 광장에서 놀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낯선 차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견이 차를 세우고 그가 그녀를 내리자 한 여성이 다가왔다. 친절한 눈과 조용한 권위의 분위기를 가진 중년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따뜻한 악센트로 자신을 소개했다. 나영이, 소영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경건하게 부드러웠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몰랐지만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나영의 가슴이 설레고 입술이 떨렸다. 기다렸어.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매년 그를 기립니다. 우리 마을을 구한 사람,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쉬기 힘들었다. 구했다고 그녀는 간신히 말했다. 소영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와서 보여드릴까요? 그들은 함께 걸었다. 나영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호했고 한쪽은 하견이, 다른 한쪽은 그녀의 지팡이가 지탱했다. 길은 그들을 마을 너머로 이끌었고 늦은 오후에 황금비디 감도는 들판을 지나 마침내 나무가 우뚝 솟아있고 조용하게 서 있는 숲으로 이끌었다. 오래된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늘 아래에 돌이 하나 서 있었다. 시간에 낡았지만 사랑스럽게 돌보아진 표식이었다. 꽃이 그 아래에 신선하고 생동감 있게 놓여 있었다. 한때 닳았던 비문은 조심스럽게 복원되었다. 여기 알려지지 않은 미국 조종사가 잠들어 있다. 그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나영의 무릎이 약해졌고 그녀는 하견의 손이 그녀를 붙잡는 것을 느꼈지만 눈물로 흐릿해진 그녀의 눈은 돌에 고정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전혀 몰랐어요. 소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심장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마을에 추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불타는 비행기를 나무 쪽으로 몰았어요. 그는 우리를 구했어요. 매년 기념일마다 우리는 그를 기억해요. 우리는 그의 명예를 위해 행진을 해요. 그는 우리의 영웅이에요. 나영의 입술에서 억누를 수 없는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그 사람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자 소영이 나영의 심장을 한꺼번에 산산조각 내고 치유하는 말을 했다. 우리는 마을로 가는 길을 발성진이라고 부르죠. 그의 비행기에 그려진 이름이니까요. 땅이 흐릿해졌고 더 이상 세월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나영은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마치 그의 심장인 양, 차가운 대리석을 통해 오랫동안 느끼기를 기다려 온 따뜻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돌에 손바닥을 대었다. 당신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은 그들을 구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돌아왔어요. 여기 넓고 열린 하늘은 보이지 않는 수천 개의 날개로 메아리 치는 듯했고 숨결처럼 부드러운 바람은 단 하나의 대답만을 실어갔다. 그녀의 영혼에서 느껴지는 속삭임. 나영을 위해.
아침. 햇살이 하회 지붕 위로 부드럽게 비치며 여러 세대의 발자취가 느껴지는 조약돌길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오래된 석조 교회의 종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지고 그 메아리가 상쾌한 공기를 떠돌았다. 마을은 역사의 리듬에 따라 숨쉬는 듯했고 돌과 나무 하나하나가 침묵의 수호자. 나영은 좁은 길로 들어서면서 아침의 시원함을 느꼈고 팔은 학연의 팔을 휘둘러 지지했다. 92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조용한 힘이 있었다. 그녀는 목적을 가지고 걸었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70년간의 사랑, 그리움, 답이 없는 질문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얼굴은 호기심과 경의가 뒤섞인 따뜻한 표정이었다. 그녀가 지나가자 그들은 속삭였고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인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방문객 이상이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해온 이야기의 끝이었다. 시장인 소영이 그녀 옆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꾸준했다. 나영, 우리는 그를 항상 알고 있었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들은 하회의 심장부처럼 느껴지는 마을 광장에 도착했다. 그 중앙에는 화환과 리본으로 장식된 석비가 서 있었다. 그 아래에는 청동명판이 간단히 우리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알려지지 않은 미국 조종사를 기리며 라고 쓰여 있었다. 나영의 눈은 비문을 따라갔고 그녀의 가슴은 자부심과 슬픔으로 꽉 차 있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그녀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당신은 그를 한 번도 잊지 않았잖아요. 소영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아니, 나영아, 어떻게 잊힐 수 있겠어?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줄게. 소영의 목소리로 이야기가 펼쳐졌고 과거와 현재를 엮어내는 실타래였다. 1944년 6월 8일 디데이 상륙작전이 있은 지 이틀 후 하회의 전쟁이 엄습했다. 연합군과 독일군 비행기가 하늘에서 충돌했고 평화로운 들판 위에서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과 지하실에서 지켜보았고 머리 위로 전투가 펼쳐지자 심장이 공포에 두근거렸다. 그러자 혼란 속에서 비행기 한 대가 싸움에서 빠져나왔고 검은 연기를 뒤로 한 채 치명적인 나선형으로 하강했다. 비행기는 빠르게 추락했고 엔진은 울부짖었고 불길이 꼬리를 삼켰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다. 죽음이 그들의 집에 쏟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비행기는 필멸의 하강에도 불구하고 코를 움직였다. 마을 중심부를 향해 나아가자 방향을 돌기 시작했다. 중력에 맞서 방향을 틀었고 불타는 잔해가 들판 넘어 나무를 향해 휘둘렸다. 땅이 충돌의 힘에 떨렸다. 나무 꼭대기에서 불이 솟아올랐고 그리고는 고요했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잔해에 다가갔다. 얼굴은 창백했고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숨이 가빠졌다. 그곳에서 타오르는 잔해 속에서 그들은 그를 발견했다. 조종사는 여전히 좌석에 앉아 있었고 몸은 부러졌고 손은 조종 장치를 영원히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그들을 구했다. 그는 그들 모두를 구했다. 우리는 그를 여기에 묻었습니다. 소영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전쟁은 혼란스러웠고 아무도 그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은 몰랐지만 그의 마음은 알았습니다.
매년 우리는 그의 희생을 기립니다. 그녀의 눈은 나영의 눈을 마주쳤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비행기에 무엇이 그려져 있었는지 결코 몰랐습니다. 당신의 조카가 기록을 찾을 때까지요. 그것은 세상에 대한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대한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영의 무릎이 약해졌고 학연이 재빨리 그녀를 안정시켰다. 그녀는 한 손을 가슴에 얹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코트천에 떨렸다. 성진아,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말하지 않은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 그리고 이곳에서 오랫동안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모든 것의 무게로 갈라졌다. 소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고 거의 경건했다. 나영이를 기리며 우리가 지은 것을 보고 싶니?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게 네, 부탁드려요 라고 대답했다. 시장은 그들을 구불구불한 거리로 인도했고 꽃상자로 장식된 오래된 석조 주택을 지나 갓 구운 빵 냄새가 공기를 따뜻하게 떠도는 작은 빵집을 지나갔다. 아이들은 길을 따라 놀았고 그들의 웃음은 밝고 평온했다. 그들이 태어나기 오래전에 하늘에서 내린 선택 덕분에 존재한 삶이었다. 그들은 좁은 길에 도착했는데 포장이 잘 되어 있고 잘 관리되어 있었고 머리 위로 캐노피를 형성한 나무들이 양옆에 있었다. 입구의 거리 표지판이 당당하게 서 있었고 글자는 깨끗하고 선명했다. 류성진. 우리는 이 길을 그에게서 따서 지었습니다. 소영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 길은 우리가 매년 승전 기념일 퍼레이드를 위해 가는 길이야. 우리는 그의 용기를 기억하기 위해 행진했고 지금은 당신에 대한 그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행진했어. 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손을 내밀어 표지판을 손끝으로 스쳤다. 금속은 시원하게 느껴졌지만 그녀에게는 그의 손, 그의 목소리,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그의 약속과도 같았다. 그녀 옆에 서 있던 학연이 말을 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짙었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졌을지 몰라요. 나영 이모. 하지만 그는 결코 진정으로 떠난 적이 없어요. 그의 삶은 여기, 이 거리, 이 사람들 속에 있어요. 나영의 목소리는 나이에 달았지만 그녀는 대답하면서 흔들림 없이 말했다. 아니요. 그는 여기 있어요. 그는 항상 여기 있었어요. 그녀는 손바닥을 가슴에 얹었다. 나와 함께요. 태양이 지평선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하늘은 호박색과 금색으로 물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광장에 모여 저녁 기도를 위해 촛불을 들었다. 70년 동안 지켜온 전통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그들 앞에 선 소영이 군중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밤 그녀는 맑고 진실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우리를 구한 영웅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기다렸으며 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도록 한 여자를 기립니다. 그녀는 나영에게로 돌아섰다. 나영, 우리도 내 가족이야. 내 사랑이 그를 우리에게 데려왔어. 나영은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서 따뜻함을 느꼈고 촛불의 부드러운 빛에 비친 얼굴을 보았다. 성진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더 깊고 더 심오한 무언가, 즉 평화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류성진으로 행진을 시작했고 촛불은 그가 자신도 모르게 희생으로 그들을 위해 새긴 길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영은 몸이 늙었지만 그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방문객이 아니라 그의 기억을 지키는 사람. 70년.
동안 온전해지기를 기다려온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그들이 그의 표식이 있는 숲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어두워졌고 그 위로 별들이 작게 나타났습니다. 무한한 하늘에 흔들리지 않는 빛, 나영은 그의 안식처 앞에 서서 평생 그녀의 마음속에 살았던 말을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고 나도 집에 있어요. 바람이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지구 자체가 단 하나의 부드러운 대답을 내쉬는 듯했습니다. 나영에게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머물렀던 작은 게스트하우스의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황금빛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느껴본 감각으로 깨어났다. 베일이 벗겨진 듯 선명하게 그녀가 갈망했지만 결코 만지지 못했던 진실의 윤곽이 드러났다. 하견은 이미 아래층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트북을 켠 채로 익숙한 집중된 강도로 문서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시장인 소영이 오래된 서류와 군 보고서가 가득 찬 폴더를 들고 있었다. 더 찾았어요. 하견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꽉 조여 있었다. 기대감이었을 수도 있고 그가 공유하려는 내용의 심각성이었을 수도 있다. 지역기록 보관소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록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여기 있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 명수 씨,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소년이었다. 그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 그 이름은 나영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성진의 기억을 향한 나침반인 그녀의 심장은 속도를 높였다. 그녀는 손가락의 떨림을 느꼈고 숨을 쉬며 자신을 가다듬었다. 나를 그에게 데려가, 그녀가 말했다. 오두막은 마을 끝에 서 있었고 늙은 파수꾼이 보호하듯 가지가 뻗어있는 거대한 밤나무로 둘러싸인 초라한 집이었다. 그들이 문에 다가가자 공기는 흙과 나무 연기 냄새가 살짝 났다. 두드리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수십 년의 무게로 몸이 가늘고 구부정한 노인이 문간에 서 있었다. 흐린 푸른색이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그의 눈은 방문객들을 훑어보다 나영에게 닿았다. 무언가가 그들을 통과했다. 언어를 초월하는 인식이었다. 부사임.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나영의 목소리는 작지만 확신에 차서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뒤로 물러섰다. 와, 그는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의 세월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았다. 각 단어는 시간과 기억에 의해 형성되었다. 내가 본 것을 말해줄게. 그들은 그의 작은 거실에 앉았고 공기는 오래된 책과 시간의 냄새로 짙었다. 벽난로 위에 난로대 위에는 액자에 넣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마을 기념비 옆에 서 있는 젊은 명수의 사진이었다. 그는 단순한 정장을 입고 화환을 손에 든 채 서 있었다. 명수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들은 이야기였지만 마침내 풀려날 준비가 되었다. 6월이었다. 그가 말했다. 나는 하늘을 기억한다. 파랗지만 엔진 소리와 전쟁 소리에 찢어졌다. 나는 겨우 11살이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지하실에 숨어 있어야 했지만 나는 비행기를 보고 싶었다. 그의 나이든 손가락이 마치 기억 자체를 쥐고 있는 듯 꼬였다. 그들이 왔다. 정말 많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은빛배를 가진 미국 폭격기,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전투기. 독일군이 위에서 공격했다. 혼란이었다. 하늘은 불길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그 순간의 무게로 무거웠다. 그리고 나는 그를 보았다. 나영은 숨을 멈추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꽉 움켜쥐었다. 단일 비행기. 당신 남편이 불타고 떨어지고 있어요. 뛰어내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뛰어내렸지만 그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의 비행기가 우리를 향해, 우리 집을 향해, 우리 가족을 향해 똑바로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불가능한 무언가가. 그는 비행기를 왼쪽으로 세게 당겼어요.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는 모든 인치에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의 눈은 멀어져 공포와 기적을 되살렸다. 떨어지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그리고 나무에 부딪혔어요. 지구가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불길은 높이 치솟았지만 마을은 손상되지 않았어요. 명수의 눈이 나영의 눈을 마주쳤고 그녀는 그 눈에서 한때 그가 그랬던 소년을 보았습니다. 무서워하고 충격을 받았고 그가 본 것에 영원히 변해 있었습니다. 내가 난파선에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그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나는 달려갔고 그를 봤어요. 방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그는 너무 고요했어요. 그리고 불길.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억의 공포는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막대기에 얹어 있었어요. 관절이 하얗게. 그는 절대 놓지 않았어요. 죽어서도 그는 날고 있었어요. 나영의 목에서 흐느낌이 치밀고 통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눈물로 눈을 불태웠다. 명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고 감정이 짙었다. 나는 그의 비행기에 쓰인 글을 봤어요. 그가 말했다. 그 단어, 나영을 위해 그는 눈을 빛내며 덧붙였다. 그는 우리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 죽었어요. 방은 안으로 무너지는 듯했고 70년간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하나의 뜨거운 진실로 무너졌다. 그는 그냥 쓰러진 게 아니었다. 그는 선택했다. 그는 낯선 사람들의 마을을 구하기로 선택했지만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녀를 선택했다. 자신의 감정으로 꽉 조여진 목소리로 혹연히 침묵을 깨뜨렸다. 미 공군의 기록은 모든 것을 증명해. 숭진은 케헤치 근처의 독일군 진지에 대한 폭격을 위한 호위 임무에 참여했어. 편대는 적 전투기의 매복을 받았어. 그의 윙맨은 숭진의 비행기가 피격당했다고 보고했지만 그는 뒤에 남아 폭격기로부터 사격을 피했다. 그의 무전에서 나온 마지막 송신은 흐릿했지만 그들은 두 단어를 들었다. 나영을 위해. 슬픔과 경외감으로 쉰 나영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나와 그들을 위해 하늘에 머물렀어. 손을 꽉 잡고 침묵을 지켰던 소영이 이제 부드럽게 말했다. 나영, 우리는 매년 그를 기리며 행진했지만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도 행진해. 당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없었을 거야.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신성했고 날개의 메아리, 선택의 메아리, 죽음마저 초월하는 깊은 사랑의 메아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자 나영이가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기 위해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왜 날아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명수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은 결코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제가 할 수 없을 때 당신은 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당신은 그를 살려냈습니다. 자신의 눈이 빛나는 노인은 떨리는 손을 그녀의 손 위에 얹었다. 아니요. 부인,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가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희미해지는 오후에 태양이 낮게 기울었고 세인트 마틴 나보는 황금빛으로 빛났다. 공기는 시원하고 달콤했고 흙과 꽃의 향기가 났다. 나영이 잠시 멈추고 그녀의 눈은 하늘을 향해 치켜 올려졌다. 끝없고 영원한 하늘이었다. 그녀는 그를 느꼈다. 바람이나 나무가 아니라 땅의 골수와 그가 구한 마을의 심장 고동에서. 높이 날아, 내 사랑아, 그녀가 속삭였다. 너는 집에 왔구나. 구름 너머 어딘가에서 마치 역사의 날개에 실려가는 듯 나영을 항상 기다리고 있던 답이 들려왔다. 부드러운 안개와 함께 날이 밝았고 세인트 마레본의 들판 위에 머물러 마을을 은빛 침묵으로 가렸다. 그러나 고요함 아래에서 공기는 기대감으로 진동했다. 의식이 거행될 예정이었고 70년 만에 치러진 의식이었다. 마을 중심부, 우뚝 솟은 밤나무 아래에 무덤이 서 있었는데 오랫동안 여기 알려지지 않은 미국 조종사가 잠들다라는 간단한 비문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은 바뀔 것이다. 오늘 그의 이름, 역사에서 그의 정당한 자리가 회복될 것이다. 나영은 표지판 앞에 서 있었고 그녀의 연약한 몸은 어두운 코트로 감춰져 있었다. 아침 바람이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을 놀렸지만 그녀의 눈은 나이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하견은 그녀 옆에 서 있었고 그의 팔은 조용히 힘을 주었다. 반대편에서 소영은 미국 국방부에서 접힌 문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광장을 가득 채웠고 그들의 얼굴은 경건함으로 엄숙했다. 아이들은 작은 미국과 프랑스 국기를 들고 있었고 그들의 순수함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들을 위해 사온 삶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다. 베테랑들은 메달을 창백한 아침 햇살에 비추며 조용히 경례했다. 소영은 앞으로 나서서 그녀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로질러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오늘 하회는 불과 희생으로 열린 원을 닫는다. 70년 동안 이 마을은 마을을 구한 남자를 기억해왔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영웅뿐만 아니라 남편, 남자, 이 장소와 그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지 않은 여자를 위해 뛰는 심장을 기억한다. 그녀는 돌아서서 조심스럽고 의도적인 동작으로 새로운 명판을 펼쳤다. 그녀는 닫고 놓일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문은 한때 익명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진 대위, 미국 육군 항공대 1920-1944 사랑하는 남편, 존경받는 영웅, 세인트 린트의 영원한 수호자,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깊었습니다. 나영은 입술을 떨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뻗어 그녀의 손가락이 새겨진 글자를 쓸어내리며 마치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듯이 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남편이라는 단어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울려 퍼지며 평생의 사랑의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당신을 찾았어요. 내 사랑,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습니다. 군중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을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애도가 아니라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종소리는 감사와 추모의 찬송가였습니다. 의식은 미국 국기의 증정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한 군인이 나영에게 다가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접힌 삼각형을 경건하게 손에 쥐고 있었다. 나영. 그는 격식을 차렸지만 매우 인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미국 대통령, 미국 육군 항공대, 그리고 감사하는 국민을 대신하여 당신 남편의 희생과 봉사를 기리며 이 국기를 바칩니다. 나영의 손은 나이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접힌 국기를 받았다.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인 것처럼, 진실로 살아있는 무언가인 것처럼 가슴에 품었다. 하지만 의식은 끝나지 않았다. 소영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서서 그녀의 시선을 그녀의 사람들을 훑어보다 나영에게 고정했다. 뭔가 더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성진 대위는 우리의 수호자였어요. 그는 우리의 목숨을 구했어요. 그의 이름이 우리 마을의 심장부에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군중이 움직이며 마을 사람들이 매년 그의 명예를 기리며 행진하던 중심가로 시선을 돌렸다. 새로운 명판이 공개되었고 주요 도로 입구의 오래된 돌 모서리에 부착되었습니다. 한때 단순하고 표시가 없던 거리 표지판은 이제 대번호 캡틴 성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울려 퍼졌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풀어 오르고 천둥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것, 기업을 위한 것, 그리고 이곳을 영원히 자신의 마음에 묶어둔 남자를 위한 것입니다. 나영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뭔가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눈이 밝고 순진한 아이들은 부드럽고 순수한 합창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프랑스어로, 그 다음 영어로 거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공기를 가득 채우고 과거와 현재를 영원한 무언가로 섞었습니다. 찬송가의 마지막 음표가 나뭇잎의 부드러운 바스락거림으로 사라지자 나영은 학연에게로 돌아섰다. 도와줄래?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는 주저없이 팔을 내밀었고 그들은 함께 걸었다. 아니, 행진했다. 에비뉴 캡틴 성진. 그것은 승리의 행진이지, 전투가 아니라 시간과 사랑의 행진이었고 마침내 승리했다. 그들은 감사함으로 가득 찬 얼굴들을 지나갔다. 운명이 더 잔인했다면 결코 살지 않았을 사람들. 나영은 그때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느꼈다. 성진은 여기 있었다. 땅 속이 아니라, 하늘 속이 아니라 그가 구한 모든 삶 속에 있었다. 그날 저녁, 군중이 흩어지고 태양이 언덕 아래로 기울어 하늘을 라벤더와 금색으로 물들인 후 나영은 그의 무덤 옆에 남았다. 그녀는 접힌 깃발을 그의 표식 앞에 조심스럽게 놓은 다음 70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무언가를 꺼냈다. 수십 년 동안 그녀의 가슴에 얇게 달아있던 작은 은색 펜던트였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그것을 풀어 돌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은 나에게 날개를 주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내 날개를 줘요. 그녀는 저녁 바람이 키스처럼, 약속처럼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신성한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그가 그녀를 떠난 날처럼 그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었다. 나영을 위해 그녀의 입술은 미소로 휘어졌다. 슬픔의 미소가 아니라 무언가 충만함의 미소였다. 태양이 산 레온. 위로 부드럽게 떠올라 나영이 머물렀던 작은 게스트하우스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황금빛 빛을 비추었다.
어제의 의식의 메아리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마을은 조용하고 신성한 고요함으로 숨쉬는 듯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영은 낯선 것을 느꼈다. 평화. 상실의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수색, 오랜 고통스러운 수색이 마침내 끝났기 때문에 그녀의 뼛속 깊이 자리 잡은 평화. 그날 아침, 그녀와 하결은 에버누 캐프턴 성진으로 돌아갔다. 한때 이름 없는 길이었던 거리는 이제 그의 희생에 대한 증거로 서 있었다. 하지만 나영의 마음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성진의 유산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산도 보았다. 70년을 이어온 사랑은 이제 이곳에 영원히 남아 있었다. 시장인 소영이 마을 회관 입구에서 그들을 맞았다. 그는 봉투와 작은 가죽장정책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나영의 시선을 마주치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우리가 제공하고 싶은 것이 더 있어요. 소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성진 선장뿐만 아니라 나영 씨에게도요. 그녀는 나영에게 책을 건넸다. 낡고 매끈한 표지에는 금색으로 나영에게 성진 선장의 이야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나영의 손가락은 약하지만 굳건했고 책을 펼치면서 제목을 따라갔다. 그녀의 숨이 멎었다. 책 속의 페이지는 의식 사진, 그의 이름이 새겨진 무덤, 마을 사람들의 연례 행진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회 사람들의 편지도 있었다. 많은 편지가 그녀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보낸 편지에는 나영아, 내 남편 덕분에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할아버지나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 사랑을 담아, 가연아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역 농부가 보낸 편지에는 우리는 항상 할아버지를 수호천사라고 불렀어. 이제 할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이제 내 이름도 알게 되었어. 너는 영원히 이 마을의 일원이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영의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고 책을 덮으며 가슴에 눌렀습니다. 고맙구나. 그녀가 속삭이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기억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돌려주셨어. 그날 오후에 또 다른 의식이 열렸습니다. 규모가 더 작고 친밀한 의식이었습니다. 새로운 거리 표지판 앞에서 마을의 아이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야생화 꽃다발을 들고 표지판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소영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영에게 돌아섰습니다. 우리에게 줄 영예가 하나 더 생겼어요. 나영,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속한 사람은 성진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은 그를 기다렸어요. 당신은 그의 이야기를 가지고 갔어요. 당신은 그를 우리에게 데려왔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회 사람들은 당신, 나영을 우리 마을의 명예 시민으로 지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우리 중 하나입니다. 군중은 따뜻한 박수로 터져나왔고 나영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마치 햇살이 그녀의 영혼을 뚫고 쏟아지는 것 같은 깊은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맑았습니다. 자비로워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눈은 빛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나영은 게스트하우스 현관에 하경과 함께 앉았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늘은 라벤더와 호박색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밤이 시원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 안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따뜻함이 있었다. 학연은 그녀의 조용한 시선에서 무언가를 감지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나영 이모가 해냈어. 내가 그를 집으로 데려왔어. 나영의 입술이 부드러운 미소로 말려올랐다. 아니, 학연아,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가 나를 집으로 데려왔어.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 함께 앉아 있었는데 나영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학연아, 너한테 물어봐야 할 게 있어. 그는 그녀에게 돌아서서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뭐라도. 그녀의 손은 나이에 따라 부드러워졌지만 결의에 따라 흔들림 없이 어제까지 그녀의 목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던 은빛 날개 펜던트를 덮었다. 그녀가 성진의 무덤에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까지 말이다. 때가 되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여기 그의 옆에 묻히고 싶어요. 학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제가 꼭 해드릴게요. 그는 두터운 목소리로 약속했다. 당신은 항상 함께 있을 거예요. 나영은 미소를 지으며 마음이 가득 차고 영혼이 가벼워졌다. 고맙구나. 마이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제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 다음 해, 봄이 하회에 일찍 찾아왔고 꽃과 부드러운 바람을 가져다주며 새로운 삶의 약속을 전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슬픔과 경의를 표하며 소식을 들었다. 나영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잠에서 평화롭게 떠났고 입술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꿈속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그녀는 마지막 소원으로 단 한 가지를 빌었다. 사랑하는 성진. 옆에 묻히고 그가 하늘에서 떨어진 나무 아래 그가 구한 마을의 심장부에 묻혀달라는 것이었다. 하회 사람들은 주저없이 그녀의 소원을 존중했습니다. 장례식은 단순하고 품위 있는 행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진대로 선장의 길에 줄을 서서 머리를 숙이고 손에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하얀 장미와 기억을 상징하는 물망초였습니다. 작은 미국과 프랑스 국기를 든 아이들이 엄숙한 행렬을 이루며 걸었습니다. 성진의 돌옆숲에 새로운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그 비문은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나영 1922 2015 아내 그의 기억의 수호자 이 마을의 심장 그 아래에는 단 한 줄의 글이 그들을 영원히 하나로 묶었습니다. 함께 비행하고 함께 영원히 그날 저녁 해가 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노래를 불렀고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놀라운 은혜. 그들이 그녀를 집으로 맞이했을 때와 똑같이 말입니다. 학연은 조용히 서서 두 무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아팠지만 그 깊은 곳에서 그는 무언가 더 느꼈다. 완성이었다. 그의 이모의 여정은 너무나 길고 너무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세월이 흘렀지만 성진과 나영의 기억은 하회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성진 선장의 대로를 따라 행진을 계속했고 매년 두 돌의 꽃을 바쳤다. 그들을 구한 영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으로 그를 되살린 여인,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하늘이 불타고 한 남자가 전쟁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쓰러지기로 선택한 날을 기념했다.
조용한 저녁에 밤나무 가지 아래에 섰다면 사랑이 시간을 이겨낼 때 남는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바람에 여전히 속삭임이 들린다고 말한다. 숨결처럼 부드럽고 하늘처럼 영원하다. 나영에게 그 해는 2024년이었다. 봄은 하회에 일찍 찾아왔고 꽃의 달콤한 향기와 밤나무 잎의 부드러운 바스락거림을 가져왔다. 마을은 미국과 프랑스 국기로 장식되었고 경건한 웅웅거림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아침이 아니라 기억의 날이었습니다. 마을의 영혼의 일부가 된 이야기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성진 선장의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진 날로부터 80년이 지났고 하회 사람들은 그들을 구한 남자와 그를 집으로 데려온 사랑을 가진 여자를 기리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광장은 모든 세대의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깃발을 들고 있었고 조부모로부터 전해진 이야기를 들으며 호기심으로 밝은 눈을 가졌습니다. 군복을 다림질하고 메달을 빛낸 참전 용사들은 자신들이 결코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용기에 영감을 받은 남자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자랑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광장 중앙에는 새로운 기념비가 공개되었습니다. 2개의 청동상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성진은 한 손에 헬멧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젊은 조종사로 묘사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나영이 손을 그의 손 위에 얹고 머리를 위로 향하게 한 채 마치 같은 지평선을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조각상은 전쟁이나 시간으로 인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있어야 할 존재, 즉 함께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조각상의 바닥에는 성진 대위, 1920, 1944, 나영, 1922, 2015 함께 비행하며 영원히 함께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영의 손녀인 시장 가연이 모인 군중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고 확신에 찬 여성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러 세대의 따뜻함을 실었습니다. 오늘 가연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감정이 풍부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군인을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남자를 기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기억을 살아있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여자를 기립니다. 성진 덕분에 이 마을이 구해졌지만 나영 덕분에 이 마을은 기억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영원히 그들의 고향인 하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앞줄에 있는 노인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 사람, 학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70대 후반의 학연은 충만하게 살고 깊이 사랑한 남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은빛 머리카락은 햇빛을 받았고 나영의 눈과 너무나 흡사한 그의 눈은 평생의 기억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군중은 그 순간의 심각성을 느끼며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학연이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영 이모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랑, 전쟁, 약속과 지키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의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비행하는 조종사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슬픔이 아니라 희망으로 기다린 한 여성의 이야기였어요. 그의 시선은 동상으로, 그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는 약간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사랑은 얼마나 오래 함께 있었는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붙잡고 있는지로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영웅이 쓰러졌을 때 그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삶을 넘어 지속될 때 그것은 기억 이상이 됩니다. 유산이 됩니다. 하결은 잠시 멈추고 목소리가 굵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그는 말했다. 한 가지 확실히 압니다. 이 마을이 있는 한 그들의 사랑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살아있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는 부드럽게 마무리했다. 결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하나가 되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소음이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존경, 그리고 신성한 무언가의 물결이었다. 의식은 수십 년 전에 생겨난 전통으로 끝났다. 바로 그가 구한 길인 성진선장의 거리를 행진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행렬을 이끌었고 그들의 웃음은 부드럽지만 밝았으며 밤나무가 파수꾼처럼 우뚝 솟은 숲에 있는 쌍둥이 무덤에 놓을 야생화를 들고 있었다.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비문은 단순하지만 영원했다. 성진선장 1920, 1944, 나영 1922, 2015 함께 날며 영원히 함께 그날 저녁 태양이 언덕 아래로 기울면서 하늘이 호박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자 마을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축하의 의미였습니다. 그 울림은 들판을 가로질러 나무를 지나 이 날을 목격하러 온 모든 영혼의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불어왔고 만약 누군가가 아주 가만히 서서 역사의 숨결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가만히 서 있었다면 바람에 실려오는 속삭임을 들었을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영원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숲 위로 두 개의 저녁별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밝고 굽히지 않고 함께였습니다. 성진과 나영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늘, 땅, 하회의 영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혼의 고요함 속에서 두 개의 심장, 두 개의 날개, 두 개의 생명이 함께 날아올랐습니다.